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오프닝에는 다음 어디라는 서비스의 김승훈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음 어디 김승훈입니다. 다음 어디는 저희는 실시간으로 술자리에 엄마야? 아, 네, 우리 김승훈 대표님 많이 긴장하셨나 봅니다. 그럼 공동대표인 조우진 대표님께서 한번 인사하시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어디의 조우진입니다. 저희 다음 어디는 실시간 술자리 예약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로 한 잔 드시고 2차로 드실 때 자리가 없거나 마감 시간이 됐거나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같이 네트워킹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빨리 런칭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저희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술자리 2차를 책임지는 다음 어디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이번 주 투자 유치와 인수 소식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업력 20년이 넘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B2B 화물운송 스타트업 로지스팟이 20년 업력의 종합운송사 성현 TLS를 조건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낙후된 운송업계 내 기존 운송회사들과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한 로지스팟의 전략적 투자라는데요. 로지스팟은 2016년 출시된 화물운송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산업 기업 고객사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10만여 대 화물차 네트워크를 통해 SPC, 한샘 이펙스, 넥센타이어, 성지제강 등 100여 개 이상의 화주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인수사인 성현 TLS는 1999년 설립된 종합물류기업으로 시화, 반월공단을 기반으로 전국 모든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스타트업 간의 인수합병 소식이나 기존의 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소식은 종종 들려오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 업력이 20년이나 되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로지스팟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금융상품 플랫폼 핀다가 총 4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2016년 9월 12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 이후 진행된 후속 투자입니다. 핀다는 현재 50개 금융기관과 공식 제휴를 맺고 1만 7천 개 이상의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빅데이터 기반 대출 신청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핀다 앱에서 확정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가끔 저희도 이제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볼 때 되면 정말 가입할 때 보면 서류를 몇 장을 쓰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핀다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더 간단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페크 스타트업 어반플레이가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어반플레이가 26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어반플레이는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콘텐츠 기반 공간 운영 소프트웨어를 로컬 비즈니스와 부동산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공간, 출판, 프로덕트, 로컬 마케팅 서비스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 밖에 2015년부터 운영한 온오프라인 미디어 아는 동네를 시작으로 로컬 브랜드 편집 상점인 연남방앗간, 크리에이터를 위한 로컬 라운지 연남장을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보면은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도시재생, 도시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반플레이 같은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서 우리나라 도시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에듀테크 스타트업 캐치잇 플레이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언어교육용 게임을 만드는 곳이죠. 캐치잇이 35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캐치잇 플레이는 넥슨, NC소프트, 대교, 카이스트 등 국내외 학습과 게임 전문가들이 모여서 2016년에 설립한 에듀테크 기업으로 학습의 게임 기술을 접목해서 언어학습 어플리케이션 캐치잇 잉글리시, 캐치잇 코리안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캐치잇 플레이는 이번 투자금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인력 충원 등의 개발 고도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캐치잇 플레이는 제주도의 대표 스타트업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추세대로 성장하면 해외 진출뿐 아니라 상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말 잠재력 있는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스타트업 하이퍼리즘이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하이퍼리즘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설립 첫 해인 2018년부터 단기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계적 차익거래, 추세 추종, 페어 트레이딩 등 다양한 분야로 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상록, 이원준 하이퍼리즘 공동대표는 앞으로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한층 구도화하고 동시에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센스 취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그 전에 이어서 또 스프링 캠프에서 투자를 했었던 스타트업으로 유명하죠.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스프링 캠프 본사에 갔다가 입주해 있는 하이퍼리즘 이제 이 방금 나왔었던 그 두 공동 대표님들과 한번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스프링 캠프는 지금 이쯤 되면 이제 헤르미온느 설이 나올 법도 해요. 딱히 그렇게 뭐 심사역이 다른 VC 대비 뭐 몇 자릿수가 더 많다던가 몇 배수 많다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대체 투자 유치 소식이 매주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용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비트센싱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네, 비트센싱은 만도 초기 레이더 개발팀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전방 차량용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비트센싱은 지난 6월 국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자율주행 센터에 입주해서 실증 테스트 및 빅데이터 수집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자율협력주행 및 CITS 리빙랩 운영 기업으로도 선정되어서 오는 9월부터 세종시에서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 보여주실 것 같은데 비트센싱 하면 저만 비트코인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자율주행이 갑자기 딱 튀어나오는 바람에 되게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자용 간편식 전기배송 소셜벤처 인마블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물리적, 신체적, 사회적 한계로 인해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상태별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인마블이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인마블의 첫 번째 브랜드인 맛있저염은 식사요법이 가장 까다로운 콩팥병 환자의 상태를 데이터 분석한 후에 맞춤화된 식단 배송을 포함한 식사요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이용 고객은 약 1,200명이며 매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구독자는 200명으로 매월 25%씩 빠르게 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이 주목됩니다. 고객은 맛있저염 웹사이트에서 개인 건강 데이터, 콩팥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식사 습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식사와 영양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브랜드 네이밍 맛있저염이 아주 지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기발한 브랜딩만큼이나 정말 의미 있고 멋진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멋진 사업 계속 잘 이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프롭테크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CRE 코리아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세요. 네, 부동산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CRE 코리아가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CRE 코리아는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머신러닝,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 가치평가 모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CRE 코리아의 밸류 리포트에는 주소지만 입력하면 부동산 시세와 건물 혹은 토지 정보, 임대차 현황, 인근 건물 토지 거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자와 대출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부동산 가치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CRE 코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한인 교포분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하시는 사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가끔 이태원에서 이렇게 파티도 여시고 되게 멋진 그런 바이브 있는 그런 라이프를 이끌어 가시는 분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투자 유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쭉쭉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 대한민국 대장 스타트업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이 미래 외식 산업의 최신 기술을 집약한 미래 식당 메리고 키친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죠. 소식 전해주시죠. 메리고 치킨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이탈리안 퓨전 레스토랑으로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우한 형제들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23일부터는 일반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네이밍 메리고 키친부터가 메리고라운드라는 그 회전목마죠. 이게 떠올릴 만큼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을까요? 예, 식당은 주문, 서빙, 매출 관리를 비롯한 음식점 운영 전반에 걸쳐서 우한 형제들 측이 연구 개발한 외식업 미래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우선 메뉴 주문은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서 테이블별 QR코드를 찍으면 메뉴 확인과 주문, 결제까지 비대면으로 배민 스마트 오더를 통해 할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전체를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미리 볼 수 있어서 선택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네, 듣기로는 아주 특별한 분이 서빙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메리고 키친의 서빙은 바로 로봇이 맡게 됩니다. 매장 내 테이블 구성과 고객, 직원의 동선, 주방과 테이블 간 거리를 감안해서 적합한 자율주행 로봇 2종을 배치해서 한 번에 많게는 4개 테이블에 음식을 나를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매장 직원이 음식 쟁반을 서빙 로봇에 담아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면 로봇이 최적 경로를 테이블까지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정말 어릴 적에 상상하던 또는 이렇게 만화에서나 봤었던 미래 속의 식당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메리고 키친이 외식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소비자 경험을 제시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계속해서 핫한 소식들의 중심에 있는 스타트업이죠. 타다가 이용자 1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비스 론칭 후 9개월 만에 일어난 성과인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타다 이용자가 9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맞아서 VCNC 측에서는 타다 이용 통계도 발표했는데요. 타다 사용자 중 68%가 20에서 30대이고 40대 이상은 9개월 전 19%에서 6월 기준 3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젊은 층이 아무래도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좀 더 많이 이용한 것 같네요. 사용자 남녀 비율도 통계가 있을까요? 네, 성별로는 남성 56%, 여성 44%를 기록했는데요. 택시 서비스에 대한 여성 승객들의 불만이 남성 승객에 비해 더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약간 의외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한 타다는 9개월간 6,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타다를 운행 중인 운전자 중 86%는 30에서 50대의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성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는 생각보다 의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타다에서 그 드라이버가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한 그런 점들이 앞으로 타다 고객의 여성 비율을 더 낮춰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모빌리티 스타트업으로서의 멋진 성과 이뤄낸 거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 소식입니다. 토스 카드 누적 발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거둔 성과죠. 타다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토스카드는 은행 계좌가 연결된 토스머니에 연동해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실물 카드입니다. 국내 최대 가맹점을 보유한 BC카드 가맹점망을 활용해서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건당 최대 결제 가능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전국 편의점 ATM 토스머니에 무제한 무료 출금,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 저축 기능, 매 결제 시 33%의 확률로 결제 금액의 10%의 캐시백을 제공해주는 출시 기념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큰 관심을 받으며 출시 첫 주에 카드 발급 신청 건수는 30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토스 카드 발급 받으신 분들이 정말 신청 대기 기간만 일주일이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캐시백 10%라는 과감한 마케팅과 트렌디한 감각의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잘 어필된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는 반드시 은행 계좌에 연동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온라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인 토스가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할 것 같아 정말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토스 뱅크 안 돼도 토스는 여전히 잘 나가네요.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7월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모집은 인도네시아 진출의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진출 특화 기업으로 선발되면 자카르타 현지 사무공간은 물론 현지 파트너 연결, 사업화 지원, 투자 등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신한그룹은 또한 8월 5일까지 신한퓨처스랩 5기를 모집 중인데요. 신한퓨처스랩 선정기업은 신한금융그룹과 공동사업 추진, 사업화 지원, 내외부 전문가 멘토링, 지분투자와 투자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이제 베트남에서 이어서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멋진 행보가 아주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드웨어 창업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알려주시죠.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북 지역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시제품 개발 제작 및 양산 지원을 위해 50개사를 선정하고 시제품 개발 제작 및 양산 관련 사업비 총 8억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창업 전문교육, 하드웨어 기술 전문가 1대1 매칭 멘토링도 지원될 예정인데요. 제품 디자인, 기구 설계, 회로 설계, 성형 해석, 부품 설계, 3D 프린팅, 금형 설계, 금형 제작, 목업, 제조 양산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미덥데이 행사를 통한 기업 매칭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경북 지역 내 7년 이내 하드웨어 분야 창업기업이며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2차를 책임지는 다음어디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가시죠.